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테크판이 꽤 시끌벅적하죠. CES에서 올해 새롭게 나올 그런 새 제품들, 그런 소식을 미리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쵸? 그 중에 노트북, 특히 게이밍 노트북에 관심 갖는 분들이라고 하면 에이수스가 올해 출시할 ROG 라인업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발표된 내용 요약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ROG 제피러스입니다. 아시겠지만 제피러스는 ROG 라인업에서 프리미엄급이면서 얇고 가벼운, 그러니까 휴대성이 좋은 게 장점인데요. 이번에도 그 특징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2025 제피러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4인치와 16인치로 출시가 됩니다. 참고로 제피러스 G14는 무게가 1.5kg에 두께는 1.59cm인 반면에 제피러스 G16은 1.85kg에 두께는 1.49cm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왜 휴대성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무게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제피러스 G14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4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표방하고 있어요. 노트북에서 강력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보는 게 CPU와 GPU일 텐데 AMD Ryzen AI 9HX 370 프로세서와 최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80 랩탑 GPU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제피러스 G16도 역시나 성능이 탁월해요.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285H와 최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90 랩탑 GPU를 탑재했다고 하네요. 그냥 스펙을 보기만 해도 갖고 싶어지는 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휴대성이 좋은 초슬림, 초경량 그런 타입인데 성능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그게 또 궁금해지실 겁니다. 에이수스에 따르면 이번 제피러스 시리즈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ROG 인텔리전트 쿨링 기능으로 열 관리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히트파이프 디자인을 개선하고 2세대 아크 플로어 팬 등이 조합되면서 이전 모델 대비 23% 효율적인 냉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늘 강조하던 부분이죠. 게이밍 노트북도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다. OLED 패널이 장착된 ROG 네뷸라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부드러운 움직임과 선명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G14는 3K 해상도 디스플레이에 120Hz 주사율, 0.2ms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반면에 G16은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최대 240Hz까지 올라가는 2.5K 디스플레이를 넣었다고 해요. 참고로 두 모델 모두 100% DCI-P3 세경력에 델타 E 값이 1 미만이어서 콘텐츠 제작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분들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에게도 적합한 노트북이다. 단순 게이밍 그 이상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모델 심하게 탐나네요. 다음은 ROG 스트릭스 스카랑 스트릭스 G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올해 에이수스 게이밍 라인업 중에 이게 이제 히어로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CPU랑 GPU 구성이 압도적인 거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25 스트릭스 제품군 역시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 시리즈 랩탑 GPU가 탑재되면서 동시에 인텔과 AMD 최신 프로세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헤비 게이머를 위한 최상급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거는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에이수스는 이 모델에 대해서 계속 이런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최고 수준의 성능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게 준비했다. 뭐 그런 느낌? 단순히 스펙이 올라갔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제품 디자인부터 새로운 부분들이 꽤 눈에 띕니다. 2018년부터 ROG 스트릭스 노트북은 세시 하단에 RGB 라이트 바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2025년 ROG 스트릭스 제품군은 세계 최초의 풀 서라운드 RGB 라이트 바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표현되는 그대로 말하면 노트북이 마치 책상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열 관리도 당연히 더 개선이 됐어요. 새로운 샌드위치 히트싱크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냉각 효율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가지 요소가 더 결합되면서 이전 세대보다 소음이 적고 최대 240W 전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텔 기반은 썬더볼트 5 포트도 탑재됐다고 하네요. 확장성이랑 연결성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경험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스트릭스 스카 16과 스카 18은 모두 미니 LED가 장착된 ROG 네뷸라 HDR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합니다. 최대 1200니트 밝기, 2.5K 해상도, 240Hz 주사율, DCI-P3 100% 커버리지를 갖춘 ROG 네뷸라 H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이런 스펙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이번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듀얼 레이어 ACR 필름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필름 레이어는 반사를 55% 줄여서 4.5배 더 나은 대비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시야각 기능을 개선해가지고 게이밍 등에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도 끌리는데 제가 발표를 보면서 확 끌렸던 건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를 할 때 편의성이 완전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최초로 바닥 패널을 드라이버랑 나사 없이 분리하고 원하는 SSD나 램 등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심지어 마더보드에 장착할 때도 나사 같은 게 필요 없다고 해요. 솔직히 노트북 합판 뜯어보면 어떤 거는 진짜 안 열려가지고 막 열면서도 욕 나오고 그런 거 많거든요. 이런 처리는 칭찬할 포인트 같습니다. 스트릭스 G16과 G18은 늘 인텔 CPU만 탑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인텔과 AMD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나뉘는 거는 반가운 것 같아요. 주요 스펙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스트릭스 스카와 G 시리즈는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릭스 스카는 앞에서 제가 깜빡했는데 새롭게 애니미 매트릭스가 탑재된 것도 특징이에요. 물론 이게 없는 버전도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스트릭스 G는 애니미 매트릭스가 없는 버전하고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 터치패드가 커진 점 등이 전작 대비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ROG 플로어 G13. 이거는 노트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 갖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인치 프리미엄 게이밍 태블릿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키보드를 조합하면 노트북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투인원 게이밍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라데온 8060S 그래픽과 통합 메모리 구조를 갖춘 완전히 새로운 AMD 라이젠 AI 맥스 플러스 395를 탑재하면서 성능과 전력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전용 NPU 코어 덕분에 플로어 G13은 50탑스 NPU 컴퓨팅 성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전용 CPU와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둘 다 공유할 수 없는 별도의 램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CPU와 GPU 코어가 모두 단일 프로세서 나이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최대 128GB의 초고속 LPDDR5X 8000MHz 램프를 시스템 램과 V램 사이에 동쪽으로 공유하면서 사용자가 최신 게임을 하든 영상 편집 등을 하든 단순히 컴퓨팅을 하든 통합된 메모리 구조가 부하를 동쪽으로 할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테인리스 스틸과 베이퍼 챔버, 더 큰 흡입구 및 2세대 아크플로어 팬을 적용했는데요. 이 덕분에 냉각 성능도 개선됐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떨지 좀 궁금한데 터치스크린 뒤로 특별히 설계된 채널이 있다고 해요. 여기로 공기가 소량 흐르면서 사용자의 피부 온도도 낮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여러모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좀 많아지는 녀석이에요. 끝으로 디스플레이는 13인치 크기의 2.5K 해상도, 180Hz 주사율, 네뷸라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16:10 화면비에 최대 밝기는 500니트, DCI-P3 100% 세경력을 커버합니다. 배터리는 70Wh 용량이 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ROG G700 데스크탑도 소개가 됐습니다. 표현되는 그대로 소개를 하면 최대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285K 또는 최대 AMD 라이젠 7 9800X 3D 프로세서와 최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90 GPU를 탑재하면서 최신 게임에서 버터처럼 부드러운 프레임 속도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버터처럼 부드러운. 고성능 120mm 케이스팬 4개를 장착해가지고 냉각도 초고효율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XG 모바일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썬더볼트 5를 지원하는 점, 전작 대비 사이즈를 줄인 점, 재설계된 베이퍼 챔버 등으로 소음과 열 관리가 개선된 점 등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휴대용 게임 솔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녀석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ROG만 언급을 해가지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첨언을 조금만 하면 당연히 올해 터프 게이밍 신제품도 출시가 됩니다. 말 안 했다고 이제 없다고 생각하실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CES 2025에서 발표된 ASUS ROG 게이밍 라인업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번에 공개된 거 다 갖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다 사면 거지가 될 것 같고 살 수 있는 거는 사고 아닌 거는 최대한 이제 또 ASUS 쪽에 부탁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리뷰하면서 소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여드린 거 중에 제일 궁금한 게 뭐다 그런 의견 있으시면 댓글 DM 아니면 소통방 편하게 의견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금방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잉.